자, 그럼 여러분 피그마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그마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뭐 화면 설계나 웹사이트 혹은 어떤 프로덕트 디자인 이런 디자인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뭐 여러분 뭐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디자인 도구들도 있지만 프로그램도 있지만 피그마라고 하는 도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를 간단하게만 보면 뭐 다 피그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뭐 설치하는 과정, 그 다음에 뭐 기본 사용법, 그리고 컴포넌트라는 개념, 그리고 피그마 프로그램 안에서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뭐 내부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VS 코드에서 확장 설치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그마 안에서 다른 외부의 어떤 기능들을 연결하는 그런 확장 기능,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한 이 디자인 시안을 실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 있죠. 그런 기능들을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기능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뭐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figma.com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설치하지 않아도 그냥 웹상에서 온라인상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는 웹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냥 PC 버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모바일 앱으로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피그마를 사용한 기본 방법들 요 정도만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디자인 파일을 생성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지 그 기본 툴하고 그다음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그룹, 그다음에 스타일 설정, 변수 설정, 그리고 익스포트라고 해서 디자인 파일 안에서 작성한 디자인한 어떤 요소들을 그림 파일로 이제 외부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트 기능, 그리고 확대 축소, 이제 여기 디자인 영역 안에서 사용하는 캔버스 안에서 크기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단축키, 그리고 이제 개발 모드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이제 아직은 베타 버전 단계에 있지만 개발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디자인 시안을 한 거를 개발 코드로 해서 변환할 수 있는 유용한 그쵸?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파일을 피그마 확장자로 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른 팀원한테 보내서 피그마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피그마에 들어가서 디자인 파일 메뉴에서 드래프트라고 하는 초안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안을 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이제 디자인 파일을 제목 수정할 때는 상단 가운데에서 제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좌측 패널에 가시면 페이지라고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컨텐츠를 어떤 단위로 나누어서 작업할지 그 페이지들을 설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메인 페이지, 상세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이렇게 나눠서 그 안에서 이제 캔버스들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의 용도는 이런 컨텐츠들을 그룹화하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분류하고 뭐 똑같은 이제 디자인 시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는 디자인마다 뭐 2022년도 버전, 23년도 버전에서 버전 관리를 목적으로 페이지를 나눌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뭐 목적에 따라서 뭐 웹사이트용 아니면 모바일용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용 이렇게 해서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은 디자인 작업 영역을 말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 안에서 어떤 도형을 그리거나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클릭하고 이제 그 가운데에 빈 영역을 클릭해 주면 우측 패널에 이렇게 디자인 탭, 디자인 패널이 활성화가 돼요. 여기서 이제 어떤 디바이스에서 작업을 할지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에 맞는 걸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데 뭐 데스크탑이나 폰을 클릭하면 각각 디바이스마다 제공해주는 그 규격을 기본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클릭해보면 이제 뭐 데스크톱을 눌렀을 때 뭐 일반 데스크톱인지 뭐 맥북인지 요 규격들을 지정해주고 있고
기본 데스크탑을 하면 가로 1440에 뭐 높이는 우리가 늘리고 줄이고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을 만들 때는 단축키 F를 눌러서 디자인에 데스크탑에 데스크탑 눌러서 보통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볼 내용은 기본 툴이에요. 기본 툴은 요런 애들 있죠?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나와요. 뭐 무브, 스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 구성 요소에서 나오는 게 무브랑 스케일인데, 무브는 그냥 요 요소들을 움직이는 거고, 스케일은 해당 요소의 규격을 이제 확대 축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쉐입 툴이 있죠? 여기 사각형 툴 있는 거 보면 여기 사각형, 그다음에 선, 화살표, 뭐 타원, 다각형, 별, 뭐 이미지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괄호에 있는 그 단축키만 눌러서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또 펜 툴, 펜슬, 그다음에 텍스트,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을 볼 수 있는 리소스, 그다음에 핸들 툴이라고 해서 이렇게 프레임이나 화면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화면을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는 툴이 있어요. 손잡이로 손 모양으로 나오는. 그리고 add comment를 쓰면 이제 메모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무브에서는 개체 요소나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무브를 사용을 해요. 기본적인 이 마우스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케일은 개체의 요소, 개체나 요소의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스케일을 해서 K 누르게 되면 우측 패널에 이렇게 스케일 탭이 활성화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배율로 설정해서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가로 세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아니어도 요소 누르면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 가로 세로는 크기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형 툴로 가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렉탱글이겠어요. 렉탱글하고 뭐 라인 정도를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렉탱글로 해서 뭐 이렇게 도구들을 만들면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가지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섹션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면 렉탱글 가져와서 섹션 크기 잡아주고 뭐 카드 이런 거 만들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고요. 이미지 가져올 때는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K 단축키 눌러서 가져오면 되는데, 동영상도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근데 동영상은 이제 유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12 이렇게 결제하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각각의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하나 번씩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동영상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펜 툴이 있는데, 이제 펜 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꺾은 선이나 이런 화살표 연결들을 할 때 그런 거를 이제 디자인해서 보여주고 싶다 할 때 펜 툴을 쓰면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쉬프트를 누르고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와서 클릭하면 이렇게 직선을 만드는데, 이건 기본 라인 툴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 라인 툴은 이렇게 직각으로 꺾인 선을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하나하나씩 그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펜 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찍고 쉬프트 누르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이렇게 해서 꺾은 선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ESC 누르면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측 패널에 가면 이제 그 시작 부분이랑 끝 부분에 화살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옵션으로. 그래서 에로우 선택해주면 화살표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벡터로 해서 곡선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랑 여기를 클릭하면서 아래로 이렇게 딱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응용을 하면 이렇게 반원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반원을 만든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직선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라인이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를 클릭하면 반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곡선의 형태들을 펜툴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요. 얘도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할 때 우측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여기를 클릭하면 또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2차 함수인가요? 뭐 이런 그래프 같은 것들을 또 그려볼 수 있습니다. 3차 함수인가요? 네, 3차 함수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펜슬로는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뭐 펜슬을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는 T 딱 누르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는 라인, 하이트, 줄 높이, 그 다음에 레터 스페이싱, 글자 간격, 그 다음에 수평, 수직, 정렬, 그 다음에 글꼴색, 글꼴 테두리색 이렇게 각각 옵션으로 지정해 볼 수가 있어요. 폰트를 설정하는 거는 이제 우측 패널에 텍스트에 갔을 때 여기 첫 번째 메뉴가 폰트입니다. 예, 클릭하시면 다른 폰트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에 대한 어떤 자세한 옵션들을 해보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이쪽 안에서 리사이징에 대한 옵션, 그다음에 정렬, 그다음에 뭐 밑줄, 취소선 이런 것들 선택해 볼 수가 있고요. 영어 알파벳이면 뭐 대문자로, 소문자로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옵션들 여기서 또 추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뭐 그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쓸만한 것들은 그쵸? 가운데 정렬, 그쵸? 수평 가운데 정렬, 수직 가운데 정렬, 그리고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폰트 사이즈는 여기서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폰트 사이즈는 직접 지정하기도 하지만 많이 쓰는 게 컨트롤, 쉬프트, 꺽쇠 이렇게 하면 폰트가 작아지고 단축키,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요거 쓰면은 글씨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대 축소는 글씨 확대 축소는 이렇게 단축키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스트로크 뭐 필 해서 이제 색상, 글씨 색상은 요걸로 변경하시면 되겠고, 글씨의 이제 테두리도 스트로크를 통해서 글씨 테두리 색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리소시스 메뉴인데, 여기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요소들의 자원, 내가 어떤 플러그인을 쓰고 있는지, 어떤 위젯을 쓰고 있는지 여기 목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보여주는 그냥 메뉴다. 현재 디자인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을 보여주고요. 핸들 툴은 이제 편집을 하다가 다른 프레임으로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 손잡이 손 모양으로 해서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dd comment 여기에 가시면 이제 뭐 개인적인 메모나 의견, 그리고 같은 협업하시는 분들하고 피드백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놓고 뭐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써놓으시면 같이, 그쵸? 의논하는 것들을 까먹지 않고 남겨놓을 수가 있겠죠? add comment를 클릭하게 되면 우측 패널에 이제 여기 코멘트 리스트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겠고, 앱을 깔아놓으면 앱에서 알림이 울린대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하는 컨텐츠들을 담는 영역이에요. 뭐 사진을 담든, 뭐 우리가 만든 카드 뷰 레이아웃을 담든 이런 걸 담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은 요거 두 가지입니다. 오토 레이아웃하고 레이아웃 그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프레임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담을 건데 그 아이템들을 자동으로 정렬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용한 기능이고, 우리가 가능하면 이 오토 레이아웃을 자주 많이 사용해서 디자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디자인의 개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실 이건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데, 그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12개의 컬럼, 12개의 열을 가지고 화면을 분산을 해서 그 규격에 맞게끔 일관된 디자인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프레임 안에서 컬럼을 몇 개 만들고, 뭐 거기 양쪽에 마진은 얼마큼 하고 컬럼 사이에 간격은 얼마씩 할지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기능이 레이아웃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기능 먼저 보면, 일단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오른쪽 패널에 가시면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 이제 오토 레이아웃 옆에 플러스를 눌렀을 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오시면 이 프레임 안에서 배치되는 아이템들을 좌측 상단에 배치하겠다, 혹은 가운데, 수직으로 가운데, 수평 가운데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설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치하는 방향, 정렬 방향을 수직 방향으로 할 건지 수평 방향으로 할 건지, 그리고 현재 프레임에서 안에 있는 아이템이 다 차면 밑으로 내리게 할 건지, 이런 랩에 대한 여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랩이에요. 랩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는 이제 수평 갭입니다. 그래서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이 되겠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좌우 왼쪽 오른쪽에 패딩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위아래로 패딩이 되겠죠. 얘는 이제 호리젠탈 패딩이라고 하고, 얘는 버티칼 패딩이라고 해요. 이런 패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겠다 그러면 요 버튼을 클릭해서 상하 좌우 4개의 꼭지점에 있는 그 여기에 패딩, 여기에 패딩, 여기에 패딩, 이거를 다 지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쭉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정렬 방향, 그 다음에 랩 여부, 그 다음에 호리젠탈 캠,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 호리젠탈 패딩은 수평의 여백, 그 다음에 버티칼 패딩은 위아래로의 패딩.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면 요게 이제 호리젠탈 패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버티칼 패딩이 돼요. 그리고 아이템이 있으면 아이템 사이에 요 간격 있죠? 요 부분이 이제 호리젠탈 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디비주얼 패딩 해가지고 각각 개별적으로 상하 좌우의 패딩을 분산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호리젠탈 어라인, 버티컬 어라인 해서 정렬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토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우리가 CSS로 전환을 할 때 플렉스 레이아웃 속성하고 매칭이 잘 돼요.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을 잘 적용해 놓으면 우리가 CSS에 플렉스 적용하고 같이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아이템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CSS 플렉스하고.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토 레이아웃 가지고 그 CSS의 플렉스 레이아웃을 만들어 본다. 우리가 요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justify contents, flex start, end, center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레임 안에 아이템들을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스페이스 비트윈 이렇게 만들잖아요. 얘네들을 만약에 피그마에서 우리가 해본다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뭐 여기서 적용했을 때 얘가 지금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에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치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여기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얘가 이제 사실 CSS의 플렉스 스타트랑 유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죠. 플렉스 엔드가 되는 거고, 센터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스페이스 비트윈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서는 정렬 방향은 수평으로 되어 있고, 요거 있죠, 요거. 아이템 사이의 간격을 오토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균등 배분해서 아이템 사이의 간격을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간격이 이렇게 똑같이 일정하게 배치가 되죠. 그리고 뭐예요? 호리젠탈 패딩을 0으로 주면 돼. 그럼 얘가 이제 CSS의 스페이스 비트윈이랑 동일한 게 되겠죠? 스페이스 어라운드면 이제 호리젠탈 패딩을 좀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좌우에 패딩이 들어가게 되면 되는 거죠, 마진이. 그러면 이제 뭐 스페이스 이븐을리다 그러면 패딩하고 갭하고 간격이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어라운드는 요거랑 갭이랑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븐을리는 똑같죠. 그렇죠? 요거 똑같이 이렇게 배치해서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 비트윈이 가장 많이 쓰일 텐데 요거를 프레임에 적용하고 나서 오토 레이아웃 적용하고 나서 갭을 오토로 주시면 된다. 그렇죠? 얘가 가장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응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카드 뷰를 만든다라고 하면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고 카드를 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죠? 그렇죠?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다가 플렉스 랩을 지정을 해주고 사이의 간격들 이렇게 지정해 주신 다음에 뭐 배치, 정렬 배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 제가 이거를 직접 간격을 다 잡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를 열었을 때 카드가 이렇게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여기서 얘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일관되게 유지가 돼서 가는 거죠. 요게 이제 오토 레이아웃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쵸?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토 레이아웃이고, 오토 레이아웃으로 카드 뷰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자인에 이제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준 건데,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도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포토샵에도 이 그리드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적용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일관적이고 생산성 있는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컬럼, 마진, 거터, 패딩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어떤 페이지의 구성을 여백이나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시스템을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디자인 요소들을 일관되고 조직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컬럼은 이거예요. 이 안에 하나에 들어오는 아이템들이 몇 개로 이제 구성돼서 분배가 될 건지, 일반적으로 12개의 컬럼으로 나눠서 이 맨 끝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 맨 끝에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부르고, 그리드 시스템에서는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을 컬럼과 컬럼 사이의 간격, 요거를 거터라고 불러요. 분홍색 있죠? 아이템과 아이템 간격을 거터라고 부르고, 이제 패딩은 요소의 내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드는 걸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피그마에서 이 그리드 시스템을 디자인 가이드를 위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레이아웃 그리드 가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리드라는 옵션이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컬럼즈를 선택을 해주고 뭐 12컬럼으로 지정해서 그다음에 뭐 마진, 거터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컬럼이 컬럼의 개수예요. 컬럼의 개수. 그다음에 맨 왼쪽, 맨 오른쪽의 간격이 마진이 되겠고 아이템 사이의 간격이 거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해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게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그 한 행에, 그쵸? 그 구역을, 부분을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컬럼 1 하면 요 HTML 태그에 컬럼 1이라는 클래스가 들어있으면 이 해당 로우에서 얘는 하나를 차지하겠다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이걸 12컬럼으로 깔아놓고 부트스트랩에서 얼마큼씩 차지해서 적용할지 디자인 가이드를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그리드 요거는 지워봅시다. 얘는 지우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는 요 한 섹션 안에서 뭐 3개의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부트스트랩에서 컬럼 4, 컬럼 4 이렇게 해서 써놓을 텐데 얘네들이 다 합쳐서 12컬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뭐 크기를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밑에도 또 디자인하다 보면은 얘랑 여기 간격이 안 맞고 얘는 이만큼 밀려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 가이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거 프레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와서 프레임으로 설정한 다음에 우측에 그리드가 왜 안 나옵니까? 여기 레이아웃 그리드에 가서 여기서 컬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션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미지 슬라이드로 혹은 카드 뷰를 3개씩 이렇게 해서 보여줄 거다. 그러면 컬럼이 444로 해서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디자인 들어가면 밑에서 얘는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얘는 여기로 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4를 이용해서 얘를 숨겼다가 보여줬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필요할 때는 가이드를 꺼내서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지워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건 여러 요소들을 합치는 거예요. 그쵸? Shift 누르고 여러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 눌러서 그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셀렉션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하다 보면 우리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색상을 몇 가지 정해놓고 쓸 수가 있어요. 그쵸? 보통 뭐 프라이머리 컬러, 세컨더리 컬러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주는데 그거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로컬 스타일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우리가 피그마 우측 패널에 가시면 로컬 스타일즈라고 있어요. 요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컬러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내가 우리 사이트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할 색상을 하나 골라요. 색깔을 고른 다음에 이름을 정해주는 거야. 그리고 크리에이트 스타일 이렇게 하면 얘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해볼 수가 있냐면 프레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이트에서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할 색상 뭐 5개, 10개 이렇게 정해 놓고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디자인을 해가면서 이렇게 필에서 색상을 선택을 하죠. 그럼 색상을 선택하면 보통 요 커스텀 메뉴에서 나와요. 근데 라이브러리스로 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세팅해 놓은 5가지 기본 색상 여기 떠요. 얘를 클릭해 가지고 얘는 뭐 기본 색상 아니면 얘는 뭐 경고 색상 이런 걸로 클릭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요것보다는 조금 옅은 색으로 갈 거야 해가지고 그 스타일즈에서 얘만 바꾸면 얘를 참조해 놓은 모든 색상이 다 바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색상은 한번 볼까요? 색상이 이런 거예요. 얘가 참조하고 있나? 그쵸? 자, 여기 밑에 보면 버튼 여기 있죠. 버튼을 요 프라이머리 컬러로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여기 로컬 스타일에 이미 프라이머리 컬러를 지정해놨죠. 그리고 요 버튼에서 그 프라이머리 컬러를 참조해서 버튼색을 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프라이머리 컬러를 바꿔 얘를 바꾸면 제가 똑같이 따라서 바뀌죠. 그쵸? 바뀌는 게 보이나요? 그러면 일관되게 색상을 정해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거로 다시 돌아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에서 사용할 컬러 정해놓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능이고 또 변수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또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 피그마 안에서는 어떤 프로토타입을 해서 이제 인터랙션 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인터랙션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로그인 버튼 아니면 결제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결제하는 화면으로 이렇게 목업을 해보는 이동하는 거를 인터랙션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에다가 변수로 뭐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체크해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로그인 화면, 그 결제 화면으로 가고 아니면 로그인 페이지로 튕겨보고 하는 것도 피그마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유료예요. 이 변수를 사용해서 인터랙션 하는 게 유료예요. 그러니까 화면 이동하는 거 정도는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변수를 등록해놔도 유료 버전을 써야 유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변수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 피그마 안에서 뭔가 프로젝트 이름 아니면 어떤 뭐 같이 약속해놓고 쓸 게 있으면 변수로 설정해서 써보시면 되겠어요. 자, 변수 설정은 로컬 밸류어블스 여기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밸류어블 그리고 뭐 사이트 타이틀, 사이트 이름 뭐 우리 사이트 이름은 뭐 쇼핑몰이다 하면 쇼핑몰이라고 밸류에다가 써놓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뭐 일반 문자열도 가능하고 true false도 가능하고 숫자 타입도 돼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프로토타입에서 저 변수를 쓰면 유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건 스킵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한 것들 있죠. 필요한 것들을 만약에 내보내겠다. 요거 만드는 거 이미지로 좀 보내줘 해서 요 카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으로 가시면 익스포트가 있어요. 익스포트 클릭하고 익스포트 카드를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디자인 형식, 디자인 파일 이미지 파일 형식을 선택하고 이 파일을 이미지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내보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해 놓은 거 외부로 가지고 가고 싶을 때 익스포트 해보시면 되겠죠. PNG, SVG, JPG, PDF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확대 축선은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도 되고, 요거 틀렸네. 컨트롤 스크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업하다가 너무 확대가 됐다. 그러면 Shift 1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전체가 보이는 형태로 해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Shift 1. 기본 단축키들은 여기다가 좀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단축키 활용해서 하면 작업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룹 지정할 때 컨트롤 G, 그 다음에 그룹 해제할 때 컨트롤 Shift G, 그 다음에 Shift 1 누르면 이렇게 확대 들어갔다가 전체가 다 보이는 줌 투 핏이라고 하는 형태로 줌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은 컨트롤 알트 엔터 누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이제 화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프레젠트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화면이 실제 화면처럼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이렇게 열어줍니다. 밑에서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서 한 프레임씩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켰을 때 이제 뭐 프로토타입 기능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단축키는 한번 보시고, 그다음 개발 모드가 있습니다. 개발 모드는 우측 상단에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이제 사용하면 우리가 디자인해 놓은 파일을 HTML, CSS 혹은 다른 개발 소스 코드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측에 해당 프레임에서의 CSS들이 어떤 게 적용돼야 되는지 뭐 이렇게 가이드를 간단하게 주게 되고요. 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얘를 클릭해서 오픈인 VS 코드를 누르게 되면 VS 코드에서 이제 피그마를 연결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그마하고 VS 코드를 연동해 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해 보시면 돼요. VS 코드랑 피그마를 연결하면 이제 VS 코드에서 최근 한 10개 정도의 피그마 파일을 VS 코드에서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작업하다가 피그마 켰다가 껐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VS 코드 안에서 여기서 써야 될 CSS 뭐였지 해서 가져가서 쓰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개발 모드로 오게 되면 피그마로 작업했던 걸 부트스트랩으로 변환하는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피그마 2 부트스트랩 5 플러그인. 얘를 이제 검색해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 플러그인즈에 와서 부트스트랩 검색해서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현재 작업한 이 코드를 copy for HTML 눌러서 HTML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화면에다가 우리가 띄워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버그가 살짝 있지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애니마라고 하는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애니마를 사용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줘요. 그래서 애니마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게 연결이 되면 HTML 따로, CSS 따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하단에 보면 다운로드 셀렉션이라고 있어서 이 디자인을 아예 그냥 HTML, CSS 파일을 압축해서 다운로드까지 시켜버립니다. 그럼 받아와서 그대로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실제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미지는 없어서 깨지고 있는데 넘어가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작업한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 그럼 파일에 Save Local Copy 클릭해가지고요. 저장하면 이렇게 피그마 확장자로 해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팀원한테 얘를 공유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 지원을 할 때도 이 화면 시안에 대한 그걸 포트폴리오에 잘 정리해 놓고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불러올 때는 임포트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불러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피그마 초안 안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컴포넌트예요. 컴포넌트는 우리가 작업한 걸 이제 재사용 가능하도록 해서 설정해 놓은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를 카드 뷰에다가 여러 개, 10개, 20개 뿌릴 거예요. 갤러리 목록을 만들겠다. 카드 뷰를 만들겠다.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에서 만들면 나중에 얘를 조금 하나 수정하려고 하면 타이틀을 요거 말고 가운데 정렬을 할 거 하면은 20개 이미 만들어 놨어. 20개 하나하나 다 수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컴포넌트로 지정해 놓으면 우리가 원본을 마스터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걸 복제한 인스턴스들을 마스터가 이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포넌트를 지정을 딱 하고 나서 카드 뷰에다가 복제본들을 이렇게 복사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버튼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크게 해서 버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하나 다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컴포넌트로 되어 있으면 이 원본만 딱 바꾸면 이 인스턴스들은 복제본들은 다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버튼을 이제 늘렸어. 얘네들이 다 따라와서 늘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제본들은 각각 이렇게 다른 텍스트로 개별적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원본은 그냥 타이틀로 써 있지만 제목 1, 2, 3 이렇게 해서 복제본들은 다르게 디자인에다가 넣어놓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컴포넌트 개념이 됩니다. 어디로 간 거야? 자, 얼른 좀 정리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컴포넌트를 그래서 잘 써보세요. 얘가 이제 잘 되어 있어야 좀 반복되는 UI 요소들 있죠? 얘네들은 중요한 애를 이렇게 컴포넌트로 하나 지정하고, 그 다음에 복제본들을 깔아주시면 돼요. 복제본은 컨트롤 C, V 하시거나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본을 만드시면 돼요. 컴포넌트를 지정해 놓은. 컴포넌트는 어떻게 지정하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카드 있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 위에 컴포넌트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선택하시면 얘가 컴포넌트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요? 이렇게 된 애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아이콘으로 변경이 돼요. 얘네들이 다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드래그해서 하나를 더 만들면 복제본이 생겨요. 복제본들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아이콘이 비어져 있는 애가 복제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튼 다시 줄이고 싶어. 그럼 얘를 이렇게 줄이자 하면은 인스턴스들이 다 따라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컴포넌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그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터리얼 아이콘, 그다음에 폰트 어썸, 언스플래시, 부트스트랩, UI 키트 요 정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커뮤니티에 가서 검색을 해 보시면 되는데 커뮤니티는 요 지구 아이콘 있는 거 있죠? 여기에 가신 다음에 여기 서치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커뮤니티 메인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검색해서 매터리얼 아이콘, 폰트 어썸 요거 네 가지는 추가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거기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스플래시로 하겠다. 그러면 얘 클릭했을 때 피그마의 언스플래시로 와요. try it out 요거 눌러서 추가를 시키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다시 초안으로 가고 싶은데 UI 거구나. 여기에 왔을 때 내가 그림 하나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프로그램스에 가서 세이브 플러그인 여기 보면 언스플래시가 있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언스플래시 그 이미지 가져오는 사이트하고 연결이 돼서 팝업 창이 하나 열립니다. 우리가 여기다 샘플 이미지 하나 넣어놓고 싶어. 갖고 와서 드래그하면 이미지가 가져와집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샘플로 사용해보면서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 찾아서 예를 들면 지금 동물 이미지가 하나 필요하다 하나 클릭해서 여우 하나 가져와서 적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보면 되겠죠? 나머지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플러그인즈에 매터리얼 디자인 아이콘 플러그인 추가해 놓으면 여기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팝업 창이 열려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아이콘 있죠? 내가 지금 즐겨찾기 스크랩 추가해야 된다. 그럼 얘 들고 와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 UI에서 아이콘 사용하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플러그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보면 이제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인데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만들면 한 프레임마다
웹페이지 한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두 개를 만들어요. 1프레임, 2프레임 만든 다음에 요 버튼을 클릭을 하고 우측에 프로토타입에 가서 여기서 클릭 이벤트를 누르고 이동하고 싶은 화면을 클릭하면 실제로 프레젠트를 했을 때 로그인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 이동한 것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요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화면 A랑 화면 B가 있습니다. 이때 로그인 버튼에다가 프로토타입 패널에 가서 여기 인터랙션 있죠? 인터랙션에서 클릭 이벤트를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을 내비게이트 툴을 지정하면 이동을 해요. 페이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이동할 건지는 여기서 프레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B 프레임을 클릭해 주고 이제 우측 상단에 프레젠트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만든 페이지들을 실제로 퍼블리싱을 했을 때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요거 말고 요건가요?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다. 근데 여기 로그인 버튼을 구현해놨다. 얘를 이제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까지 하면 완벽하게 디자인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녹여놓은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 있는데 뭐 이거 꼭 보진 않으셔도 되고 필요한 것들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거에 대한 걸 잘 정리해 놓은 피그마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 해놨어요. 요거 임포트해서 여기다가 정리된 내용 참고하시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